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뉴스 천만쌤입니다. 일일 일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늦네요. 뭐 거의 심야 방송급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셨죠?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아요. 팔고 네이버를 샀다. 그리고 순매수 1등에 그 20만 원도 재탈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한때 그 네이버 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욕 많이 했거든요. 40만 원대까지 놀던 주가가 20만 원이 깨져서 빌빌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그 투자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만큼. 하여튼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그 국내 주식 그 매수 종목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반도체주 하이닉스에 관심을 보였던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가지고 그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이버. 또 올 들어서 그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가 추세적으로 늘어난 주요 업종으로는 기계, 조선 업종입니다. 기계하고 조선 업종이에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이달 들어서 28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순매수액은 7,890억이에요. 7,890억이고 지난달 1위는 반도체주인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이버 이 같은 외국인 선호는 최근에 글로벌 기술주 상승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안정적인 실적 전망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이버 주가는 지난 27일 2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지난 2월 28일 이후로 9개월 만에 20만 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20만 고지를 넘어섰고 이달 네이버가 0.98% 상승한 20만 6,500원에 마감을 했네요. 2등과 3등은 각각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시스템이네요. 순매수 규모는 각각 1,890억, 1,600억 정도 하고요. 이 초산업과 방위산업은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랑 이 지정학적인 이슈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관심을 좀 끌었죠. 여기에 현대로템이 한 1,510억, 현대모비스 1,23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수익률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인 하락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여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는 업종으로 기계 쪽하고 조선 쪽하고 통신, 유틸리티 이렇게 좀 꼽고 있습니다. 기계, 조선, 통신, 유틸리티. 최근에 3개월간 외국인 순매수 동향과 5년간 12월 평균 수익률 분석을 보니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LS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등이 방어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투자처로 제시가 됐다고 하네요. 경기도나 우려나 지수 하락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장기 추세 추정 전략을 따르는 외국인들은 올해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업종에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기계, 조선, 통신, 유틸리티 업종이 외국인 투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여전히 추세적인 하락 구간에 머물고 있고 기술적인 분석 지표를 근거로 해서 코스피 지수는 장기 추세 하단을 돌파를 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 그 데드크로스하고 역배열 상태를 좀 보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점과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패턴은 명백한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데 연말 랠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장에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 선택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일반 소액주들의 그 이익에 반하는 그 이사회의 결정이 너무 잦아요. 이사회의 결정이 너무 좀 거시기해요. 최근에는 이수그룹의 그 IT 소재 계열사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발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 이수페타시스 측은 보니까 설비 증설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증자라고 설명했는데 기업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증자에 대해 주주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주가는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회사가 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뭐 교수 출신 사회이사가 포함된
그 이사회의 반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주식의 가치 평가랑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 끝에 결국 무산됐는데 지난 7월에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을 결의했을 때도 두산 바켓 그 이사회는 제동을 걸지 않아요. 고려 아연이 결국 포기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영권을 지키려는 대주주를 위한 증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일반 소액주주는 피해를 봐야 하는데 이 증자를 결정했던 이사들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2020년 9월에 그 LG 화학이 이제 배터리 사업을 떼어냅니다. 그래서 LG 엔솔 이거를 이제 물적 분할을 단행했을 때에도 이사회는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지를 않았어요. 21년 SK케미컬의 물적 분할이나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도 주주들의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를 지키면서 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이사의 존재는 의미가 커요. 일상적인 기업 경영은 대표이사랑 임직원이 하지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은 원래 이사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1960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상법 보면 특별히 경영자에 대한 별도의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주식회사 경영의 그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그 선임한 이사회의 그 회의체인 이사의 목이겠죠. 공식적으로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대표이사 선임과 경영 목표 설정, 그 업무적, 재무적 성과의 평가, 그리고 이익 배분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말 그대로 이사회 중심 경영은 현실이 아니라고 하죠. 의사결정은 여전히 지배주주랑 실제 경영진의 몫이고 이사회는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서 기능할 뿐이다.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때로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논란 속에서 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현행 상법은 이사회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충실하게 의무를 다해야 할 대상이 이 주주까지 확대된 거예요. 주주까지 확대된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등도 담겨져 있어요. 제기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소송 남발과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데 이사회가 자칫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니다. 경제단체들의 반응을 보면 상법이 민주당 뜻대로 개정되면 정말 우리 기업의 경영 행태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라도 할 것처럼 보이는데 대주주의 경영권이 쉽게 위협을 받고 이사회는 일반 주주들의 소송 제기를 우려해서 중요한 결정도 미루기만 한 상황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상법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개정된다 해도 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에서 기대하는 이사회의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제기가 우려를 표시하는 만큼 경영권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이 법에 명문화된 규정을 넣는다고 해도 법원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는 실체적 의무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우선 주주라고 해도 대주주랑 일반 소액주주, 기관 투자가, 그리고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죠.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보호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10조 원에 이르는 자사주 취득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자사주 취득과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 중 하나인데 최근의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력 약화 때문이겠죠. 이 자사주 취득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길게 보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쓰는 게 낫다고 할 수도 있겠죠. 원칙적으로 기업의 수익을 주주 배당과 임금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배분해야 할 때 어떤 방안이 기업과 주주를 위해서 최선인지를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결정하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법 개정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상법 개정 한번 진짜 필요해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야지 좀 국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소식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